누구가 몰랐던 미지의 광선이 발견되자 전 세계가 여기에 굉장히 이제 열광을 하게 되죠. 그러자 엑스선처럼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광선이 또 있지 않을까 하며 새로운 광선을 찾으려는 연구가 과학계에서 뜨겁게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맹렬하게 연구를 하던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베크렐이었습니다. 실험을 하던 중에 어떤 물질에서 X선과는 다른 그 새로운 광선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놀라운 물질은 바로 우라늄이었습니다. 우라늄. 자, 당시 우라늄은 세균리를 만들거나 도자기에 색을 입히는 데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다 이러지 않고 별로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물질이었는데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베크렐 광선에 주목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마리 퀴리였죠. 마리 퀴리는 우라늄 외의 다른 물질이나 광석에서도 광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새로운 가설을 생각해 내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이런 특별한 광선이 우라늄만 갖는 독특한 특징이 아니라 여러 물질에서도 이런 광선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리 퀴리는 주변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특별한 광선이라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선에 해당이 되죠. 주변으로 자연 방사되는 선이라는 뜻에 해당이 됩니다. 또 방사선을 내뿜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성질을 두고 방사능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radioactivity. 무슨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능, 방사선 이런 걸 처음으로 말을 만든 게 마리 퀴리였나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방사능이나 방사선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마리 퀴리입니다. 그래서 마리 퀴리를 방사능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마리 퀴리 발견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라늄을 다량으로 포함한 피치블렌드라는 광석을 조사하다가 우라늄보다 더 강한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의미하는 거는 이 광석 안에 또 다른 강력한 방사능을 내뿜는 그런 새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에 해당이 됐거든요. 만약에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 새로운 물질을 발견해내면 엄청난 과학적 기록으로 그렇게 과학적인 업적으로 기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연구가 이렇게 전망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이제 피에르 퀴리도 같이 연구에 뛰어들게 되고요. 두 사람은 치열한 토론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자, 이때 실험 방법이 거의 막노동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치블렌드 광석 안에 그 몇 퍼센트 들어있을지 모르는 그 아주 극미량의 그런 물질을 추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위해서 마리 퀴리는 어마어마한 양의 광석들을 실험실에 가져다가 커다란 솥에 이제 용액을 팍 부은 다음에 와. 거기다 큰 소막대기로 계속 몇 시간씩 저으면서 이 광석을 녹였습니다. 저 시대에 참. 와, 아니 몸이 그 원소 분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성 강한 용액을 부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 것들은 날아가고 그 중에 살아남은 그 방사성이 농축된 그 원소를 그걸 또 다시 녹이고 또 가라앉히고 계속 그래서 그거 0.1g을 이제 결국 얻게 되는 거죠. 자, 영상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고대 보여요. 네, 굉장히 진짜 아까 막노동이네요. 네. 머리만 쓰는 일을 할 줄 알았더니 몸을 더 힘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리 퀴리는 이 실험을 하다가 1년 만에 체중이 9kg이나 빠지게 됩니다. 교수님 이렇게 그러면 고생을 해서 뭐 얻은 결과로 뭔가 좋은 성과가 있었겠죠? 네, 마침내 광석에서 강한 방사능을 뿜어내는 화합물을 정제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고생해서 얻은 이 결과물 안에는 이전에 그 누구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원소가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 원소란 다른 물질과 섞이지 않은 가장 순수한 물질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리큐리는 이 원소에다가 자신의 조국 폴란드를 뜻하는 폴로늄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이 원소는 우라늄보다 무려 400배나 더 강력한 방사능을 내뿜는다는 것을 마리큐리가 밝혀냈습니다. 와. 자, 이 발견은 세계를 놀라게 한 엄청난 대발견이었습니다. 당시까지 세상에 알려지는 원소는 단 77개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큐리가 인류에게 새로운 원소인 폴로늄을 세상에 내놓은 거죠. 이노진 씨, 그 네. 학교 때도 저 뭐 칼카나 마라츠 이런 거는 외웠었는데. 주기율표. 예. 예. 근데 폴로늄은 저는 못 봤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주기율표에 엄연히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죠. 네. 뭐 수헬, 리베붕, 탄질, 아. 산플레, 나마, 알교인, 황염, 아칼슘, 스티바크망, 철콘, 이구아까지 와. 30번까지 기본적으로 외우고. 네. 근데 그걸 아직까지 암기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래서 84번 폴로늄이 된 거죠. 먼저부터 84번. 예. 자, 인류 역사에서 철이나 구리 같은 그런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면 새로운 문명, 철글기, 청동기 이렇게 새로운 문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전쟁 방식에도 이런 새로운 물질 발견했을 때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 마리큐리가 방사능 존재를 밝히고 폴로늄 같은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게 되면서 자, 인류는 또 한 번 큰 변화, 새로운 문명으로 들어가는 큰 변화를 눈앞에 두게 된 거였던 거죠. 와, 그럼 교수님 당시에 이 마리큐리의 발견으로 학계가 난리가 났겠네요. 네, 맞습니다. 퀴리 부부가 방사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특성을 보이는 원소가 존재한다는 것과 새로운 방사성 원소인 폴로늄을 발표하자 세상이 발칵 뒤집혀졌죠. 아, 난리 났죠. 방사능의 발견이라는 건 태양 외에도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있다는 사실.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큐리의 발견은 약 50년이 지난 후에 세계사를 뒤흔들어 놓은 이것의 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핵폭탄. 네, 맞습니다. 바로 핵폭탄의 개발입니다. 네. 자, 마리큐리 이후 과학자들은 앞다퉈서 새로운 방사능 원소가 있는가 방사성 원소 찾기에 들어가게 됐죠. 이 연구가 쭉 진행이 되면서 그 끝에 핵폭탄의 원리인 핵분열을 발견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마리큐리를 우리는 핵폭탄의 어머니까지는 아니고 할머니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오펜하이머 이전에 그러네. 네. 싫어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핵폭탄, 원자력 발전 같은 변화들은 모두 마리큐리가 방사능의 정체를 밝혀내고 새로운 방사성 물질을 발견해내면서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발견으로 세계가 완전 바뀔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한 거네요. 네. 자, 이렇게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면서 마리큐리는 무명의 과학자에서 일약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음흠.